심한 경우에는 전신으로 퍼지고 얼굴에까지 올라오시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생기한의원 박지영 한의사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자반증을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반증은 사진으로 보시는 것처럼 특징적인 붉은 반점이 나타나는 질환입니다. 이 반점 자체가 워낙 특징적인 증상이라서 진단과 감별이 어려운 피부 질환은 아닙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자반증이 단순한 피부 질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반증은 혈관염입니다. 이 사진상에서 보이는 붉은 반점은 혈관의 손상으로 인한 혈관 출혈의 흔적입니다. 그래서 자반증은 피부뿐만 아니라 내부 장기의 혈관 손상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자반증은 피부 아래쪽에서 출혈이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피부를 꾹 눌러도 색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감별 포인트가 되는데요. 이 피하에서 발생한 출혈이라서 이 바깥쪽 피부를 만져서 특별한 변화도 없습니다. 그런데 가끔 출혈 부위가 크고 심한 경우에는 피부에 작은 융기되는 그런 느낌이 발견될 수도 있습니다. 이 자반증 부위에 2차 감염으로 세균이나 진균 등이 감염되면 이 피부의 이상 반응이 동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반증은 우리가 흔히 피부염에서 관찰되는 각질이나 이러한 진물 반응 등이 관찰되지 않는 것이 특징입니다. 자반증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반증은 혈액 검사상 진단이 되는 자반증이 있는데요. 특발성 혈소판 감소성 자반증이라고 합니다. 보통 줄여서 영어로 ITP라고 부릅니다. 혈소판은 지혈작용과 혈액 응고에 관여하는 중요한 기능을 하죠. 그런데 이 혈소판 감소성 자반증은 혈액 검사를 하게 되면 백혈구 수치는 대부분 정상인데 반해서 혈소판 수치가 현저하게 감소되어 있습니다. 혈소판 감소성 자반증은 발병 기간에 따라서 급성과 만성으로 구분하는데요. 급성인 경우에는 6개월 미만으로 지속됩니다. 대부분은 소아에게서 발생을 합니다. 이 감기와 같은 상기도의 급성 바이러스 감염 이후에 발생을 하는데요. 다행인 것은 80% 정도에서 특별한 치료 없이도 저절로 회복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만성의 경우에는 6개월 이상 지속되는 것이 대부분이고 또한 소아보다는 성인에게서 발생됩니다. 자연 회복되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지속적인 치료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 급성과의 차이입니다. 혈소판 감소증으로 자반증이 발생했다면 혈소판 수치를 정상적으로 회복하는 것이 치료의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되겠죠. 그런데 이제 한약 복용을 통해서 혈소판 수치를 정상적으로 회복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한의학적인 치료가 무척 장점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알레르기성 자반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알레르기성 자반증은 혈액 검사상 혈소판 수는 정상입니다. 혈소판 감소성 자반증과는 여기에서 차이가 발생하는 건데요. 이 혈액 검사상 특별한 변화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알레르기란 표현을 많이 사용하잖아요. 근데 이 알레르기란 표현이 붙었다 하면 원인을 특정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 알레르기성 자반증을 발견하고 연구한 2명의 의학자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 의학자들의 이름을 붙여서 헤노셴라인 자반증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줄여서 HS 자반증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알레르기성 자반증 증상은 보시는 사진과 같습니다. 이 사진상에서 보이는 반점이 혈관 출혈로 인해 발생한 겁니다. 문제는 이 출혈 반응이 피부에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 출혈이 소화기에 발생할 경우에는 복통이나 구토, 메스꺼움, 혈변 등의 증상을 동반하게 됩니다. 이 알레르기성 자반증의 한 60% 정도에서 소화기 증상이 동반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에 실제로 내시경을 해보면 위장의 벽에서 점상출혈 소견이 발견됩니다. 그리고 알레르기성 자반증이 관절 주변 조직에서 발생할 경우에는 관절 통증이 발생하고 심한 경우에는 관절 주변이 붓기도 합니다.
주로 발목 관절이나 무릎 관절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데요. 다행인 것은 이 관절통은 자반증이 호전되면서 후유증이 남지 않고 회복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알레르기성 자반증이 신장에서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이 알레르기성 자반증이 신장에서 발생하는 경우에는 혈뇨와 단백뇨 소견이 나타나게 됩니다. 또한 심하면 심부전으로 진행할 수도 있기 때문에 무척 주의가 필요합니다. 알레르기성 자반증 환자의 20% 내지 50%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특히 신장 손상 같은 경우에는 큰 후유증이 남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소변 검사를 통해서 확인을 해야 됩니다. 알레르기성 자반증의 위장 증상과 관절 증상은 자반이 발생하기 전에도 먼저 증상이 발생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신장 증상은 대부분 피부에서 자반이 발생한 이후에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신장 증상은 10% 정도에서는 만성적인 경과로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진료를 하다 보면 피부에서 자반이 완벽하게 사라진 이후에도 소변 검사상으로는 혈뇨와 단백뇨 소견이 나타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소변 검사상으로 혈뇨와 단백뇨 소견이 사라질 때까지 꾸준히 치료와 관리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알레르기성 자반증이 아이들에게서 잘 발생하고 아이들은 본인의 증상에 대해서 정확하게 잘 표현하지 못하죠. 그래서 보호자분들께서 마지막까지 끝까지 소변 검사를 잘 챙기셔서 특히 신장 손상이라는 후유증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반증 환자분들께 도움이 되는 생활관리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반증 치료와 관리의 핵심은 뭐니 해도 안정입니다. 심한 경우에는 입원까지 하게 되죠. 누워서 쉬시라 이겁니다. 자반증이 대부분 하체에서 먼저 발생하는 이유는 중력이나 체중의 영향으로 하체 혈관 손상이 먼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반증은 안정을 하면서 과도한 활동을 피해야 합니다. 오래 서 있거나 오래 앉아 있는 것도 피해야 합니다. 이 자반증이 생기면 평소에 운동이라고는 안 하시던 분들이 각성하고 운동을 하려고 하시는데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반이 다 사라지고 나서 운동을 시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다리를 압박하거나 조이는 양말이나 스타킹 이런 것들도 피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신발도 평소보다 한 치수나 두 치수 이상 넉넉하게 신는 것이 좋습니다. 자반증으로 다리에 관절통이 심하거나 피부에 열감이 발생하면 냉찜질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이거 좋지 않습니다. 냉찜질은 오히려 혈관을 수축시켜서 순환을 방해하고 회복을 더디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체온보다 살짝 높은 온도인 37도 내지 38도 정도에서 족욕을 10분 정도 가볍게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반증이 많이 회복되는 시점에서는 반신욕을 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다리를 살짝 높게 올려서 안정을 취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중력과 체중에 관련돼서 자반증이 발생한다고 하셨는데 그럼 혹시 좀 살이 있는 사람들, 뚱뚱한 사람들은 자반증이 잘 발생하나요? 제 판단으로는 특히 성인 자반증 환자에서는 과체중인 분들에게서 자반증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아무래도 중력이나 체중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러한 현상이 발견되는 것으로 추측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께는 체중 감량을 조금 권해드리는 편입니다. 자반증이 아까 저절로 없어지기도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경우에 다시 재발할 수도 있나요? 이 재발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감기처럼 감기가 나을 듯 안 낫고 계속 반복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특히 이제 면역력이 약한 경우에는 자반증도 그러한 경향이 있기 때문에 깔끔하게 정리가 되지 않고 계속 반복되는 그런 분들은 한의학적인 치료를 받아보시면 많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자반증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영상을 보시고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